자, 혼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이요. 지금 여러분요, 혼동은 여기 강의 자료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혼동은 어디를 보냐면, 저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혼동을 한번 프린트해서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혼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은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닌데요. 이제 그 앞에, 점유권 앞에까지 문제가 모두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 약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점유권 앞에까지가. 그래서 점유권에서 보통 1문제.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하고 저당권 2문제.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2문제, 6문제. 여기서 보통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점유권은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24문제 중에서 이 점유권 앞에까지가 보통 5문제. 그럼 모두 24문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소유권 뭐죠? 뭐가 2문제 나오냐? 등기가 2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물권 청구 보통 1문제 나오죠? 그럼 3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의의 뭐 이런 것도 있죠? 거기서 또 1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혼동 같은 거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혼동을 한번 보면,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 혼동은요, 뭐가 혼동이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은요, 먼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처분하는 권능이 있죠. 처분하는 권능. 사용하고 수익에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죠. 처분하는 권능의 교환 가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치권하고 뭐가 있죠? 질권하고 저당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 지권, 전세권은 사용하고 수익만 하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처분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만약에 소유자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용이 사용 수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처분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면은 전세권의 독자성이 없어지고 전세권자가 소유자로 변하는 거죠. 그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저당권자가요, 소유권 취득하면은 저당권만 있을 때는 처분만 하는데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사용하고 수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저당권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소유권으로만 되는 거. 이것을 혼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혼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요, 먼저 무슨 말이 나오도 아무리 무슨 나오도 일단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는 것. 알겠죠? 지상권이 있죠?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요, 우리요, 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뭐가 있냐? 이렇게 갑이 있으면요, 여기에 뭐가 있다? 우리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런 말, 임차권.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우리 지상권자가 되고, 우리 소유자가 되고, 지상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우리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의 소유자가 되고, 임차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두세 개를 봐야 되는데, 여기 우리용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병이용 2번 저당권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고 저당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우리요 1번 저당권이죠? 여기 병이요 2번 저당권이죠? 여기서요,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고요. 우리 소유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1번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라고 한다?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소유자가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자 저당이다. 여기서 보면, 여기 오면 병의 밑에는 누가 아무도 없죠. 이해 당사자가. 그럼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번 밑에는 2번 있죠. 이해 당사자가 있으니까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똑같은 논리를 어떻게 보면 되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고, 우리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대항력 임차인. 병이요, 병이 저당권자죠. 이렇게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혼자만 있을 때는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인데 밑에 저당권자가 있죠. 여기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죠.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의리요 1번 저당권이죠. 여기가 병이요 2번 저당권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요 3번이요 정이죠. 정이 압류나 감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원래 2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번이 소유권 취득한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누가 있죠? 압류가 있죠. 그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밑에 누가 있으면 자기 밑에 이해 당사자가 있죠.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요,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요, 우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지상권자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자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요, 지상권자가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고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지상권은 뭐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보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 위에 여기 뭐가 있다? 병이 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죠. 또는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여기서 이제 굳이 이제 좀 더 보자면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죠. 을이 지상권이죠. 이 지상권 위에요. 여기요. A가 1번 저당권이고요. 그다음 B가요. 2번 저당권이에요. 똑같아. 우리가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지상권 취득하죠. 그럼 2번은 없어져요. 1번 저당권자가 지상권 취득하죠. 2번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소멸하는데 1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혼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저당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우리 소유자가 되죠? 그럼 저당권은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저당권을 취득하면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럼 무효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됐다? 그러면 다시요. 저당권이 다시 뭐란다? 부활한다. 이 말이죠. 부활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혼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 이제 기본은 뭐냐? 점유권하고요. 뭐 하고요? 광업권은 혼동이 되지 않아요. 왜냐? 광업권에서 보면 광물 있죠. 내 땅이죠. 내 땅. 이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 속에 들어있는 광물 있죠. 이 광물은 언제나 이것은 국유거든요. 국유. 국가 거니까 내 땅의 소유권하고 이 광물이 겹칠 일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업권은 혼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권이죠. 점유권은 혼동이 걸리잖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그래서 갑을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이런 말이 나와. 점유자가 그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와. 점유자가요. 그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점유자가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점유권을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아요. 왜냐? 점유권은 중성성의 성질이 있거든요. 점유권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점유권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속에는 점유가 들어있죠.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 점유권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없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 자체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만약에 혼동에 의해서 봐봐. 여기서요. 1번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자가. 그럼 어떻게 한다?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혼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죠. 물론 뭐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이에요. 여기요. 여기 X 토지 위에요. A가 1번 저당권이고요. 여기 B가요.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이 X가 누구냐? X가 물상보증인이고요.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요. 여기 갑이 누구냐?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래서 여기서 이 1번 저당권자가 이 물건은요. 상속을 하죠. 상속을 했단 말이 무슨 말?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상속을 하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이든 2번이든 다 없어져요. 채무자를 상속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채권과 채무가 뭐란다? 혼동으로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동이라는 것은 물권에만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도 혼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만약에 1번이 만약에 상속을 한다. 그럼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요. 2번이 만약에 상속한다. 2번이 상속하면요. 2번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당사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채무자를 상속하면 1번과 2번이 다 없어지는 이유는 이 사람은 여기 갑은요. 을한테 1억을 갚을 돈이 있고요. 마이너스요. 을은 갑한테 1억을 받을 플러스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0. 마이너스 플러스가 0이 되죠. 0이 되면 어떻게 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을 해. 그러니까 이것을 채권과 채무가 혼동한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1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다. 1번은 없어지고 2번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해도 2번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요. 물상보증인은 1번이 물상보증인을 상속하죠. 그러면 1번은 2번 때문에 소멸하지 않아요. 2번이 만약에 물상보증인을 상속하죠. 2번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상속했느냐 이게 따로 달라진다. 채무자를 상속하면 둘 다 없어져.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 원칙하고 똑같다. 원칙하고. 알겠죠?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것을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혼동은 여러분요 아마 노트 해가지고 요약집을 하나 줬을 거예요. 복사해가지고. 자 10번을 보세요. 자 사례 문제 10번 혼동. 1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소유권 취득. 을이 이걸 얘기하자. 봐. 지금요 여기 1번은 이걸 얘기해. 1번은요 이걸 얘기해. 1번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이걸 얘기해. 1번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죠? 이렇게 있다가 들어간다. 이 1번이요 소유권 취득했다. 증여를 받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증여를 받았단 말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1번 저당권 소멸한다 틀렸죠. 자, 그러면 2번은요. 을이요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해갖고 을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알겠죠? 을이요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있고 을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고 병이 그래야 된다. 병이요. 죄송해요.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 병이 그래야 돼. 병이. 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병이 이렇게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어. 이거죠? 이거. 지상권 있고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 취득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해. 을이의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바로 2번이에요. 2번. 여기서 2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3번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건 봐봐. 이 말은 여러분요. 2번하고 3번은 완전히 다른 말이야. 2번은 뭐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고 3번은 뭐냐? 3번은 봐봐.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런데요.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이 1번이고 저당권이 2번이다. 그런데 병이 저당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가 똑같네. 여기 1번이 지금 뭐냐? 1번이 지상권, 2번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게 3번이네. 3번. 알겠죠? 자, 그럼 4번은요. 갑소유 건물의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 있죠? 여기네. 임차권 있고 저당권이 있네. 알겠죠? 임차권 있고 저당권. 그런데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임차인. 여기 4번이네.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자, 5번은요.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한다. 여기는 몇 번이다? 5번. 여기네. 여기 5번 이거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이 있다가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뭐가 된다?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6번은요. 갑이 을의 토지 위에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에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는 봐봐. 지금 여기는 상속이란 말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채무자다 그러면 큰일 나. 상속인데 지금 채무자인지 물상모지 그런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뭐냐? 여기에서 갑이 을을 상속해봐. 줄거봐. 갑이 을을 상속했다면 상속 동남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죠.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봐봐. 여기죠. 여기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했죠. 1번하고 2번. 1번이 지금 상속을 받았단 말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알죠? 그러면 1번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요. 갑이 을을 상속했다면 갑의 선수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그게 틀렸네.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그게 틀렸죠. 경우는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원칙은 소멸하지 않는데 언제를 소멸한다? 거기다가 채무자를 상속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채무자를 상속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다? 여기 6번이죠. 여기요. 여기 1번이죠. 6번. 여기도 6번이고 여기도 몇 번이다? 여기도 6번 이렇게. 원래는 소멸하지 않는데 채무자를 상속하게 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상속을 했을 때 소멸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원칙은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상속하면 뭐가 된다? 누구를 상속? 채무자를 상속하면 소멸한다. 물상보증인을 상속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오케이. 자요. 그럼 7번 봐봐. 7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지상권 위에 병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도 을의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지만 병이 지상권을 양도받으면 병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것은 뭐죠? 이건 지금 7번이죠? 그럼 7번은요.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봤네. 묶어서 7번이네. 알겠죠? 원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묶어서 보는 거죠 지금? 알겠죠? 그다음 8번.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줬다. 을의 지상권을 소멸한다. 틀렸어.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느끼 줄거봐.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느끼를 양도담보를 하죠.
양도담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8번은 뭐냐? 8번 봐봐. 8번 이런 말이에요.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 그 다음에 다시요, 갑이요, 을한테 돈 빌리고 소유권 이정되게 길어졌죠? 이것을 양도담보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의 토지에 1번으로 지상권이 있고, 2번으로 양도담보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8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을한테 돈 빌리고 양도담보권에 있단 말은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해줬다. 소유권 이전 듣기를 해줬다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돈을 빌리고 소유권 이전 듣기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양도담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양도담보.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래서 양도담보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게. 자요 9번은요. 갑소유 엑소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갑소유 엑소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던 중 을이요 갑을 단독으로 뭘 했다? 상속했다. 이렇게 돼 있죠? 점유하고 있던 중 을이 점유 주는 거 점유권이죠? 갑을 단독으로 상속 그럼 소유권 취득이죠? 그래도 점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점유권 봐봐. 점유권은 뭐 한다? 여기서 소멸한다. 이게 몇 번이죠? 9번인가요? 9번 이렇게 9번 여기서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10번은요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 똑같죠? 9번하고 10번은 똑같네요? 점유권을 소멸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9번하고 10번하고 똑같아. 여기요. 11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으며 이어서 정이 그 토지를 가압류했다. 가압류. 그런데 병. 여기죠. 여기. 2번. 여기. 11번이네. 11번. 알겠죠? 1번 있고 2번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죠? 그런데 2번이 소유권 취득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12번은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대학년의 입차권을 취득하고 병이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그 후 병의 근저당권이 경매에 의해서 을이 위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12번은 뭐냐면 12번은 이거예요. 안 하려고 했더니 그 얘기 나왔네. 여기 봐봐요. 왜냐면 여기 봐봐.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대항력 임차권. 그런데 여기요. 여기 병이요. 저당권을 가졌어. 저당권 이렇게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를 청구요. 언제요? 2월 1일 날 경매를 청구. 그랬더니요. 임차인이 경락인이 됐어요. 경락인. 언제요? 4월 1일 날 경락인. 그럼 되면 어떻게 한다? 임차권을 소멸하는가 안 하는가?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임차권은요. 소멸한다 이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죠? 2월 1일 경매를 청구하죠? 그럼 이것은 뭐다?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로서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소멸하고 없죠. 그럼 지금 누구만 남았죠? 대항력인 임차인만 남았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1번으로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임차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경락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경락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임차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바로 몇 번이다? 맨 끝에 몇 번이죠? 10 몇 번? 12번. 12번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혼동이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혼동은 그냥 무조건 보러 가지 말고 그림을 통해서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되면 그려보면 돼요. 갑의 토지에 뭐가 있고 그리면 돼. 읽으면서 바로.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연습을 약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운동은요. 그래서 잠깐 끝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 이렇게 돼 있죠? 점유자, 회복자. 저는 지금까지요. 민법이 어렵단 말은 이 지구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알겠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미 노트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장씩 아마 다 줬으니까 여러분 다 어디에 있을 거예요. 강의 노트 여러분 크게 된 거 있죠? 거기 보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점유자, 회복자를 봐요. 점유자, 회복자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유에서는 큰 테마들이 뭐냐? 점유에서는 큰 테마들이 있죠. 먼저 첫 번째가요. 자주 점유하고 무슨 점유하고요? 타주 점유가 있죠. 이것은 뭐가 나올 수 없냐면 사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점유자, 회복자 이것은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그다음 두 번째는 점유자와 누가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가 관계. 회복자가 관계.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점유보호 청구권 이런 것이 있고 기타가 있죠. 기타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점유에서 이 세 가지가요. 주된 논점이에요.
알죠? 그 주된 문제점 중에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문권 그러면 아무래도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한 두세 번 나왔고요. 전문제 협조가 가능에 관한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에는 거의 이제 없죠. 사례 문제가 나온 것은요. 다른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데요. 그럼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사례 문제를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기본 이론이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사례 문제는 구석이 있는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항상 중요한 것만 나와요. 그 중요한 것을 갑하고 을하고 병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죠, 사례 문제는요. 먼저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를 보면 첫 번째요, 과실 수치권이 있죠. 과실 수치권. 그럼 과실 수치권에서 이때의 과실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서 천연 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법정 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용, 이익도 과실에 속한다. 과실을 수치한단 말은 그 말이죠. 수치한단 말은 점유자가 과실에 뭘한다? 소유권을 취득해. 과실의 소유권을 뭘한다? 취득해. 과실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과실을요, 소유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과실을 수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점유자가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당연히 누군가가 손해를 보겠죠. 소유자가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반환하지 않아요. 소유자가 손해가 돼도. 그럼 과실 수치는 누가 한다? 선의 점유자가 한다. 선의 점유자.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누구를 선의 점유자라고 하죠?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만 하는 자다. 오신하는 점유자다. 오신하면은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본권이 없다는 것은 네 가지다. 첫 번째요, 소유권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누구다?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 이 사람은 네 가지만 이 소유자는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되고 이 세 사람은 뭐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된다. 그래서 봐봐. 지상권자는 타주 점유이지만 선의 점유자예요. 알겠죠? 소유자는요, 자주이면서 다주면서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점유 권한이 불분명할 때 197조 제1항이요. 점유 권한이 불분명할 때는 무슨 점유?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자주의 반대가 뭐다? 타주죠. 타주고 평원의 반대가 뭐죠? 폭력 또는 강폭이죠. 공연의 반대가 은비죠. 선의 반대가 누구다? 악이죠. 무과실의 반대가 뭐죠? 과실 있는 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타주 점유는 언제나 과실 있는 점이다.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자주는 언제나 선이고 자주는 언제나 무과실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여기 보면 여기요. 소유자는 자주이면서 선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는요. 타주이면서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도 선의 점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구별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했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가 언제나 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타주가 모두 될 수 있다. 선의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점유자가요. 뭐에 대해서? 점유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이 무슨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는 귀책 사유로 일부러 이 말이죠.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하고 뭘 했다? 훼손했다. 봐봐. 말을 봐보라고 말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점유자가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로 일부러 이 말이죠. 일부러 멸실훼손했다. 일부러.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 한다? 손해배상을 전부 그러면 안 돼. 책임 있는 사유로 비롯해서 손해 전부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전제하고 있어. 전제. 법조문에서 전제를 하고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멸실훼손했다. 그러면 어떡할래?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이었고 자주였느냐, 악의 또는 뭐였냐? 악의 또는 타주였느냐 이 말이죠. 악의 또는 타주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인데 타주가 될 수 있고 자주인데 악이가 될 수 있죠. 자주 플러스 선이 플러스 자주냐? 그러면 무슨 이익을 반환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 이런 경우를 뭐한다? 전부를 반환한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책임 있는 사유다.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일부러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멸실하고 뭐를 했다? 훼손을 했다. 일부러.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 전부 그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책임이 일부러 멸실 훼손했다? 그래도 안 되고 일단 멸실 훼손의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선자 현존이다. 선이고 자주일 때와 뭐다? 현존 이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비용사한 청구권이다. 비용사한 청구권이 203조이다.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선의 점유,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비용상환을 청구해.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해. 그런데 악의의 경우는 단지 비용을 청구하지 뭐는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에요. 비용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여러분요, 불법 점유자도 비용은 청구해. 근데 비용을 주지 않으면 뭐 한다? 유치권은 못해.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부용은 203조죠? 203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3조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이때 이 비용은 뭐냐면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계약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모두 절도범이죠. 절도범이다.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했다. 또는요, 임대차 해지 후, 해지한 후에 비용을 지출했다. 전세계약 끝난 후 비용을 지출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는 몇 조로 간다? 그것은 203조로 가는 것이고, 법률관계가 있다? 뭐가 있다?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다. 임차권의 경우는 몇 조다? 626조로 간다. 전세권의 경우는 뭐다? 309조 또는 뭐다? 310조로 간다 이 말이죠. 309조에서 전세권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10조에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곳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계약관계가 있을 때는, 자기 조문으로 가고, 203조는 제약관계 같은 것이 없을 때 203조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학원에서 보면, 학원 같은데 우리는 지금 독서실을 안 해서 그러는데, 독서실 같은 거 보면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통 청소한단 말이죠. 독서실은. 학원에서 청소를 해주려고 하더라도 독서실은 이제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채스해가지고 칸막이 다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책을 참 치우기도 애매해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것을 청소한다고 그걸 덮어버리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다고. 청소하러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막 공부하러 들어갔더니 또 청소해요. 열받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거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이 보통 알아서 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 오늘 청소한번 합시다. 청소한다면. 근데 원래 학원 청소는 학원에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하면 안 되잖아, 원래는요. 학생들이 했다. 그럼 당연히 학생들은요, 하고 나서 비용 청구할 수 있죠. 왜요? 그게 바로 몇 조에서요? 203조에서. 아기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비용을 안 준다고 해서 단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학원에서 뭐라고 그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 3만 원 받으려고 소송을 하려면 600만 원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것하고 권리가 있다는 거와 다르죠. 권리는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할 뿐이지. 권리는 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203조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은 뭐가 있다? 필요비가 있고,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 유익비가 있죠. 유익비가요.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다 이 말이죠. 통상의 필요비는요,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하면은 청구한 과실을요,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과실을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반은 청구를 못해. 수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특별 필요는 과실을 수취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요, 과실을 수취해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면 과실을 수취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퀄 선의점유자다 이 말이죠. 선의점유자. 과실을 수취했단 말은 선의점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익비라고 하는 것인데, 유익비는요, 일단 기간이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하면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를 뭐라 한다? 그것을 소유자라고 그래.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출 비용이나 선택이 또는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청구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증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증가액이 얼마인지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것을 반드시 산출을 해야 돼. 그래야지 회복자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뭐냐?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증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어? 상환 기간을 뭐 한다? 허용한다. 허용하면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유익비하고 필요비가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해야 돼. 이 말이 있으면 이건 유익비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필요비는 그 물건의 사용에 필요한 보존에 필요한 행위,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는 것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여기 목적물을 계량하고 가치가 현존하는 것을 유익비라고 그래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유익비의 경우는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 필요비는 상환기간을 허용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건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반드시 회복자, 소유자가 선택해. 점유자가 선택하면 큰일 나. 점유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설정자가 선택한다. 임대인이 선택한다 이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소유자나 회복자가, 점유자 그러면 안 돼. 점유자.
점유자 그러면 큰일 나. 점유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과실을 수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선의 점유자다.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 지사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을 얘기해. 과실을 수취했으면 청구 못하지만 수취를 못하면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기계가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죠? 마모되면 어떻게 한다? 마모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고장 나면 뭘 한다?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이것을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유자 회복자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미 우리가요 한번 풀어봤단 말이죠. 옛날에요. 모의고사 때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날짜를 가지고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요. 점유자 회복자 11번을 보세요. 점유자 회복자 11번을 보면 여러분 그 맨 밑에 보면 약간 만주골판이 있죠. 거기다 쓰면 될 거예요. 을은 갑에요 소유의 미등기의 가수원과 그의 가흥 및 창고를 관리하던 중 병에게 이를 자기까지 속이고 여기서 갑소유죠. 갑소유 것을요 누구한테요? 을이요 그것을 병한테 팔아먹었죠. 언제요? 2000년 4월 1일이요. 이게 지금 누구 것이냐? 이것을요 갑소유죠. 그래서 갑소유죠. 갑소유 것을요 을이 누구한테 팔았다? 을이 것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병한테. 알겠죠? 병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근데 언제요? 2000년 4월 1일. 2000년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했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병은요 을을 소유로 믿은 병은 2002년 가을에요 수확을 했다. 2002년 가을까지. 여기서 언제죠? 여기죠? 여기 2002년이요 늦가을이니까 11월까지 말했다. 과실을 수취했다. 과실을 수취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2001년 늦가을 병은요 노후대에 훼손된 가옥 줄고요. 그것을 뭐냐? 통상의 필요비라고 하죠. 통상의 필요비 30만 원이죠. 필요비. 그 다음에 재래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개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익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요? 2001년이죠. 여기요. 2001년 11월 달에요. 2001년 11월 달에 뭘 했다? 여기서 필요비가 있고요. 필요비가 있고 뭘 했다? 유익비를 했다.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필요비는 뭐죠? 여기서 필요비는 수선했다고 여기서 유익비는 뭐죠? 신식 부엌으로 개조했다. 구식 부엌은 뭐죠? 앉아서 있는 건데 신식은 입식이죠. 그걸로 개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식 부엌으로 개조는 유익비. 그 다음에 낡은 지붕을 개조한 거. 그것을 뭐란다? 필요비다 이 말이죠. 알겠죠? 2001년 11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얼마 들었죠? 노후대 통상의 필요비는 30만 들었죠? 그런데 개조는 얼마 들었단 말이 없죠?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실수로 동남아 실수 책임 있는 사유죠. 책임 있는 사유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했다. 그럼 언제죠? 2002년 1월이죠. 여기요. 여기 보면 2002년 1월이요. 2002년 1월. 여기서 뭐라 했다? 멸실하고 뭘 했다? 멸실하고 훼손을 했다. 이 말이죠. 훼손했다. 멸실하고 훼손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이러한 사실 뒤늦게 꼭 우리나라 경찰하고 똑같네요. 사고 나면 뒤에 오는 거요. 그 사실한 갑은요. 갑은 언제요? 2002년 4월 1일. 갑을 상대로 소송을 지겠죠. 그래서 누가요? 소유자가 2002년 4월 1일. 2002년 4월 1일이요. 갑 소유자죠. 갑이요 소송을 지게 소재기. 갑이 소재기했어. 갑이 소재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갑이 소유자가 소송을 지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2003년 4월 1일. 2003년 4월 1일 을이 패소했죠. 을이 패소를 했다 이 말이죠. 을이 패소했다 말은 누가 승소했다? 갑이 소유자가 뭘 했다? 승소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밝혀내야 돼. 문제 지문을 보기 전에.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요 이게 갑의 것인데요. 을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병한테 4월 1일에 팔아먹었죠? 이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매매계약은 유효무효? 매매계약은 유효무효? 매매는 유효가 돼. 왜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해도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자주점이다.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주점이다. 그래서 매매계약 유효니까 여기요 병의 점유는 병은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자주이고 선의 점유다. 왜요? 지금 누구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을의 것으로 믿고 샀다. 그렇게 있잖아요. 을의 것으로. 그러니까 선이면서 자주점이라는 말이 중요해. 왜 이 말이 나오냐? 여기 멸실훼손하죠. 이 멸실훼손할 때는 뭐다? 선이이고 자주일 때는 무슨 얘기다? 현존이익이다. 이게 중요하다. 현존이익. 현재 남아있는 것만 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선이고 자주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남의 물건인지 알면서 샀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로비죠. 피로비가 뭐죠? 수선하는 거, 수선. 유익비는 뭐죠? 유익비는 계량하는 거. 이 유익비는 계량을 했고요. 여기는 뭘 했다? 수선을 했죠, 수선. 수선하면서 얼마나 했다? 30만 원을 지출을 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멸실훼손 했죠? 잘못해요. 실수로, 책임 있는 사이로. 그러면 선자, 현조니까 현조유익. 지금 일부가 불탔죠? 불탄 그 상태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현존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소송을 제기했죠. 중요하죠? 소를 제기했죠. 소를 제기했다. 여기서요, 의리 패소, 점유자가 패소했죠.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언제부터? 소제기시부터. 무슨 점이다? 악의점이죠. 여러분, 악의점유의 경우는 뭐라 한다? 악의점유는 뭐라 한다?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과실을 수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을은요, 여기 언제부터? 2002년 4월 1일부터 악의점유자가 들어봐. 악의점유자. 그러니까 과실을 수치를 못해. 원래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2000년 4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여기요? 여기 아닌데? 2002년 11월까지 뭘 했다고 됐죠? 과실을 수치했다고 됐죠? 과실을 수치했다. 누가요? 을이. 병이요? 과실을 수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돼 있는데 여기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요? 병이 패소했죠? 병이 패소했으니까 병은요, 언제부터다? 4월 1일부터 악의가 되죠. 그러니까 2002년 4월 1일부터 2002년 11월까지 여기까지 수치한 과실. 이 과실은 뭐 한다? 부당이득으로 뭘 해야 돼? 반환해야지. 반환. 알겠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병이 지금 점유자가 지금 패소했죠?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패소 시부터는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가 돼. 지금 누가 소송을 제기했죠? 지금 누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병은 패소할 때부터 타주 점유가 돼. 패소할 때부터. 알겠죠? 그 전까지는 무슨 점유고? 자주 점유. 패소할 때부터 타주 점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럼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2002년 4월 1일부터 소를 제기할 때부터 악의로 보니까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2002년 11월까지 과실을 수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과실은 뭘 한다? 과실은 뭐를 해야 돼? 과실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패소했으니까 반환. 과실은 반환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과실 수취권하고 그 다음에 멸실훼손하고 그 다음에 비용상환 청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전부가 다 나와 있어. 자, 1번 한번 볼까요? 갑은 병에게 민법 202조에 의해서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 배상 틀렸어. 우리가 202조가 뭐냐? 멸실훼손이다. 멸실훼손. 202조가 뭐냐? 멸실훼손. 알겠죠? 이 멸실훼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선자 현존이다. 그래서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가 틀렸어. 언제부터 안 된다? 언제부터? 그래서 2002년 4월 1일 이후 수치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2002년 4월 1일 이후 수치한 과실은 반환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부업 개조 줄거, 부업 개조 줄것이고 바로 옆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 여기까지 이것을 뭐냐? 유익비라고 그래. 유익비는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가 누구다? 갑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지불해야 돼. 갑의 선택. 그럼 병의 선택 그러면 안 돼. 4번, 3의 경우 만약 병이 악의이다. 병이 악의이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비용은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단지 악의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유치권.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했죠. 가옥을 수리. 그걸 뭐라 한다? 피로비라고 하죠? 피로비는 갑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줄거. 왜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뭘 했대요? 과실을 수치했으므로 피로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건 보면 지문들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방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2번 한번 봐보세요. 자, 12번 보면 갑은 그의 X 물건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이 없네. 옳은 것은요, 5번이죠? 자, 12번은요, 갑은 그의 X 물건을,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보존 개량을 위해서죠. 보존 그러면 필요비죠. 개량 그러면 뭐다? 유익비죠. 알겠죠? 그래서 을 이렇게 됐다. 갑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하죠? 갑이 다시 을한테 물건을 넘겨받겠죠. 자, 1번은요.
을이 악이인 경우 이렇게 됐죠. 을이 악이인 경우 과실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과실수취는 누구한테 있다? 선의. 2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 그러면 선의의 을 줄거 봐. 선의의 을은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잖아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말이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죠?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 4번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의의 을은 과실 수취하죠. 이런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실을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 을의 비용상환 청구는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OX 이런요 비용상환 청구 줄거 비용상환 청구를 써 반환하거나 물건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 받을 때 비용 상환을 청구 비용 상환을 청구 이퀄 이행기 도래 이 말이죠. 이행기가 도래. 그러니까 비용은 지출할 때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임대차용하고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어요. 만약에 원래 소유자가요 그 물건 내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할 때 뭐란다?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셔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용상환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요. 자 13번 한번 더 볼까요? 19이라고 나와 있죠? 자 봐요. 갑소유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 줄고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했다. 반환을 청구했죠. 아까 말했죠. 방법에서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을 청구해. 그런데 비용을 안 주죠? 그러면 그때 뭘 한다? 유치권의 행사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을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고 돼 있네. 과실을 취득한 것이 없으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런 말이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점유할 권리가 없이 점유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악이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못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지금? 그러면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했으니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몇 조? 203조에 의해서 청구해야지. 626조에 의해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1번 을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 OX X죠. 그래서 을이 악의의 점유자 지금 악의의 점유자 주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죠. 유치권. 우리가 비용상환 청구를 아까 봐봐요. 비용상환 청구는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2번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이나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 줄거 손상된 부품이나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 이것을 뭐란다? 명태 통상의 필요비다. 통상의 필요비. 3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했는 멸실훼손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훼손 누구람이 거기다 써 선, 자, 현, 정 간단하죠. 선이고 자주이면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배상 맞죠? 4번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했다 똑같아. 악이면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자주라고 할지라도 뭐다? 손해 전부. 그래서 을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손해의 전부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이 유익비를 지출 을이 유익비를 지출하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누구의 선택? 상대방, 소유자의 선택. 갑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 그 다음에 6번.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이 됐다. 을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 청구를 기초로 유치권은 뭐가 된다? 배척된다. 그런데 아무리 불법으로 인해서 점유가 개시됐다 할지라도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구는 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우리가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뭐 간단한 것이니까요. 이제 이게 이제 하나가 전부가 다 뭐냐면 점유자 획득 간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뭐란다? 침탈자라고 그래. 침탈자.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절도와 강도.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침탈이라고 하죠. 사기된 행령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침탈이고 그래서 사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요 갑은요 을한테요 반환을 만다? 반환 청구하죠. 반환 및 뭐다? 손해배상 몇 년 안에? 1년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출소기간 이렇게. 그럼 이거 침탈자죠? 이렇게 침탈자다. 됐죠 지금요? 침탈자고 여기 또 뭐가 있다? 포괄승계인. 이런 포괄승계인은 누구로 간다? 포괄승계. 누구를 얘기해요? 이것은 상속인을 얘기해요.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 이렇게 상속인. 이 사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의리 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을 뭐한다? 특정 승계인이다.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특별 승계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선이면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 악이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포괄 승계인한테는 어떻게 한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해. 그런데요 특별 승계인한테는요 선이면 반환 청구가 안 되고 악일 때만 청구해. 만약에 여기서 이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죠. 그럼 병이 이걸 정한테 넘겼다. 그럼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점유권에 관한 것하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고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다르다 이 말이죠.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돼. 침탈. 절도나 뭐가 돼야 돼? 절도나 오직 강도만 돼야 돼. 사기나 횡령 된다 안 된다? 사기나 횡령은 안 되고요. 반드시 뭘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돼. 이것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출소기간이라고 하고요. 몇 년 안에 해야 돼? 1년. 1년 안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특별승계인이죠. 특별승계인이 뭐죠? 선이다. 선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환 청구가 안 돼. 그런데요 소유권에 대한 것은요 어때죠? 소유권은 침탈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사기나 횡령도 당연히 되죠. 소유권은요. 여기는 소송으로 반드시 출소기간으로 해야 되죠. 여기는 재판상해로 되고 재판외로도 돼. 왜? 재판으로만 하는 것은 출소기간. 재판외로도 돼. 여기는 1년이죠.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승계인이 선이어도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해. 여기는 특별승계인이 선이면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는 선이어도 반환 청구가 된다고. 이게 점유권에 기한 것하고 이것은 소유권에 기한 것이 서로가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본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14번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1번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이 을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 2번 갑이 정소유 X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겠다. 봐봐. 갑이 정소유 줄고 거기서 임차 줄고 그럼 갑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자. 정을 누구라 한다? 소유자니까 임대인이죠. 간접 점유자예요. 그러면 정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왜냐? 14번에 문제 보면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을이 침탈 동그라미. 침탈은 절도 강도죠. 그래서 지금 침탈됐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서 뭐를 하냐면 우리가요 간접 점유자하고 직접 점유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간접하고 직접은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가 있죠. 직접 점유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침탈당했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하죠. 침탈이다. 또는 침탈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침탈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어떻게 되죠? 간접 점유자도 반드시 뭐가 된다? 침탈당한 것이고 침탈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가 침탈하면 간접도 침탈이고 직접이 침탈 아니면 간접도 침탈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침탈이 있을 때만 행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갑이라는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죠. 그러면요 간접 점유자도 침탈 당했죠. 정도. 그래서 갑도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도 점유물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 점유자를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만일 갑이 을의 사기동물 사기 그러면 침탈이 아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옆줄 긋고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 X.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 안 돼. 왜요? 직접이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도 침탈이 아니야.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4번요. 갑은 점유 침탈을 이유로 을에게 X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손해배상 청구 줄거 봐.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보면 을에게요. X 물건의 반환 청구 줄거 봐. X 물건 반환 청구 줄거 봐. 그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는 옆줄 긋고 귀책 사유 불문이에요.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를 불문해요.
그런데 손해배상은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을이 지금 뭘 했어? 침탈을 했어, 침탈.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면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왜요?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뭐를 했으니까? 침탈을 했으니까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X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 침탈을 이유로 노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왜 그랬죠? 여기 보면 소유권에 기해서 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점유권에 기해서 하려면 반드시 뭐로 해야 돼? 소송으로 침탈이 됐을 때. 6번은요. 병이 포괄승계이다. 병이 포괄승계. 이런 봐봐요. 포괄승계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줄과 병에게 선악 불문. 7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줄고 선의의 병에게 그러면요. 갑은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그런데 선의의 병이다. 8번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반환 청구도 못하고. 9번은요. 을이 X물건을 훔쳐서 이퀄 침탈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모르는 병에게 무상으로 빌려줬다. 모르는 선의의 병이죠. 병은 노트북에 대한 선의취득 안 돼. 선의취득은 줄고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 거래행위. 유효한 거래행위. 사고팔고 해야 돼. 지금 여기를 보면 무상으로 빌려줬죠.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의취득을 한다 못한다. 소유물 반환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어. 선의취득을 이유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알죠? 선의취득.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무상으로 빌려줬으니까 병이 지금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으로서 점유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내가 소유자니까 돌려줄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취득은 거래행위,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그냥 빌려준 거죠. 사용대차라고 해요.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15번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냈다. 그래서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을을 동그라미 을 직접점이자 소유자 갑 동그라미 간접점이자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불법으로 몰아내고 침탈. 불법으로 몰아냈단 말은 침탈이죠. 1번 을은요 직접점자는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갖고요. 갑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권으로서 반환 청구를 갖고. 여기 봐봐. 우리가 침탈은 다 된다 그랬죠? 점유권도 되고 소유권도 되고 다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병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를 갖지 않는다. 틀렸죠? 갑은 간접점유자죠? 반환 청구를 갖는다. 4번은요. 병이 침탈 후 1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을은 병이에요.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를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1년이 경과 줄고 거기다 써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가능.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가능해. 소유권에 기해서 갑은. 왜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 그 다음에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한 줄고 임차권을 등기 대항력 취득. 등기까지만 박스하고 대항력 취득이에요. 대항력을 취득하면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갖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잖아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써. 임차권 등기, 그래서 대항력 취득을 썼죠?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점 찍고 방해 예방 청구 가능.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점 찍고 방해 예방 청구 가능해.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병이 공동 점유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면 병만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뭐죠? 부부가죠. 부부는 공동 점유죠. 처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알죠? 있다. 처가 남편이요 불법 점유자 처가 같이 동거하고 있어. 처는 남편하고 공동 점유자죠. 처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7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위 가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지만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이 가옥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갑의 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동시이행은 적법점유이다, 불법점유이다? 적법점유이다. 하지만 뭐는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을이 임차인으로서 위 가옥에 유익비를 유익비를 제출하죠. 임대인 갑에 대해서 민법 203조 2항에 따른 비용상은 얼마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203조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으로서 줄고 을이 임차인으로서 626조다. 203조가 아니고 626조. 알겠죠? 626조에서 비용상한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오늘이요,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을 다 했는데요. 뭐, 점유권은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뭐냐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게 점유권에서는 뭐가 어렵냐?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해요. 점유자와 회복자. 알겠죠? 그래서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다 봤으면요. 점유권은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암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점유보호청권 다 했잖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또 이거 가지고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다음 주에는 아마 취득시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공동소유 있죠? 여기까지 아마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공동소유하고 양이 좀 되거든요. 상호명시들까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유권하고 소유권 부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시죠? 여러분요, 아까 그 등기했던 거 부분요,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하고 점유 반환 청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또 알고 있으면 점유권에 대해서는 별로 뭐 시험에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주와 타주점유는 책을 한번 먼저 보면 되거든요, 유학집이요.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